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36화 첫편관의 령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화에서 첫편관의 거대한 눈이 시라무렌을 지켜보는 장면에서 끝이 났었는데요. 이번 화 시작하자마자 군사가 파견했다는 병사들이 시라무렌과 이령의 싸움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홍의위, 즉 붉은 옷을 입은 호위병으로 압카의 궁성을 지키는 병력이라고 하는데요. 갑주도 굉장히 멋지고요. 강력하면서도 단단해 보입니다. 명나라 시절의 금의위라고 해서 황제를 친위하는 병력들이 있었는데 작가님께서 여기서 모티브를 얻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의위는 원래 황제의 친위가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신하들을 감시하거나 정탐해서 죄를 씌워 죽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호형에서는 홍의위가 그런 역할은 아닐 것 같고요. 군사의 명에 따라서 압카의 궁성을 지키는 친위 병력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군사는 홍의위들에게 시라무렌이 이령의 배객을 증명하면 잡아와라 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반역으로 의심받는 시라무렌에게 파격적으로 전권을 준 거고 흰산 일족인 이령을 대놓고 잡겠다는 거라서 굉장히 민감한 지시일 수 있죠. 그런데도 군사의 밀명이 새어나가지 않게 잘 따르는 걸 보니까 압카보다는 군사를 따르는 병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군사와 홍의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이령의 배객은 없었고 자신들은 반역자 시라무렌을 풀어줘서 사적인 복수를 방조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시라무렌이 황수의 힘까지 끌어들인 것도 눈감아줬고요. 그래서 상황 수습을 위해서 급히 목표를 바꿔서 이제는 시라무렌을 추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현장에 도착했더니 첫편관의 천리안이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던 겁니다. 첫편관은 군사와는 소속이 다르죠. 첫편관은 압카의 직속 정보기관인 창에 소속된 조사관인데요. 압카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군사와도 기싸움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 정치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껄끄러운 첫편관에게 현장 상황을 들켜버렸으니 홍의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죠. 군사는 홍의들에게 첫편관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는 화들짝 놀랍니다. 지금 첫편관한테 들키면 안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일단 군사는 이령의 배객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시라무렌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락했습니다. 금지된 옛 부하들인 맹한 모국도 용인하고 흰산에서 황수의 힘을 쓰는 것도 눈감아줬죠. 이 정도면 배객의 확인을 넘어서 여차하면 이령을 죽이라고 방치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결정을 한 근거도 시라무렌의 고변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결국 배객은 없었고 첫편관이 보기에는 딸랑 말 한마디 듣고 흰산 일족을 죽이려고 한 거냐? 라고 의심하기 딱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군사는 첫편관이 더 깊게 조사하기 전에 시라무렌을 얼른 죽이려고 하죠. 옛날 구망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군사는 정치적인 장악력이 거의 없습니다. 원로들마저 새 군사의 결정에 대해 시시콜콜 다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 흰산 일족을 견제해보겠다고 자신의 신복 재앙을 움직여서 시라무렌을 끌어들인 건데요. 시라무렌을 흰산 견제를 위한 전략적인 동반자로 가져가나 했더니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바로 버리는 걸 보니까 새 군사도 좋은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시라무렌과 이령의 전투 현장을 보겠습니다. 시라무렌은 이제 하다하다 첫편관까지 이령의 편에 선 것이냐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평소 때라면 이령은 어딜 가나 패급 취급을 받고 자신은 압카에 대한 충심과 공적을 인정받는 명예로운 버일러였을 텐데요. 한순간에 처지가 뒤바뀐 걸 보고 내 운이 다하긴 했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이제는 진짜 갈 때까지 갔고 이령을 죽여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시라무렌은 군사의 천리안을 향해서 주저없이 기탄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령이 이를 막아내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첫편관은 천리안을 중단했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첫편관은 천리지로부터 시라무렌이 이령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것일 텐데요. 일단 상황이 이해는 안 가지만 시라무렌의 반역은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랜 앙숙인 이령에게 반역죄를 조사받는 처지가 됐으니 복수심에 불타서 거짓 고변을 하고 이령을 죽이려는 상황으로 보였겠죠.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천리안은 보는 것만 가능하고 듣는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라무렌이 이령 너의 목을 들고 서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폭탄 선언한 건 첫편관이 못 들었다는 거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놈들을 적으로 돌릴 셈이냐 라고 이령이 대놓고 첫편관 뒷담화를 한 걸 보니까 천리안은 듣는 능력은 없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령이 첫편관이 소속된 창에 대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놈들이라고 언급한 것도 흥미롭죠. 압카의 비호 아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정보기관의 힘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 흰눈썹이 산군에게 당해서 허리가 잘렸을 때도 첫편관이 현장에 파견됐었다고 하죠. 흰눈썹이 고작 범 한 마리한테 모든 병력이 다 털리고 자신마저 당한 사건이었고 당사자 흰눈썹 빼고는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압카가 정상이었다면 누구도 처형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 압카는 즉위를 준비하면서 부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심기 또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압카의 심기를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겠죠. 결국 첩현관의 주도로 흰눈썹과 아주 작은 관계라도 엮인 세력들은 전부 다 숙청을 당한 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영의 말처럼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았겠죠. 이번에 시라무렌 세력이 전멸한 걸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만큼 창은 압카에 대한 반역자를 조사하고 색출해내는 막강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흰눈썹은 혼란스러워하는 첩현관에게 시라무렌을 직결 처형해달라며 주제넘는 말을 합니다. 내시들은 흰눈썹의 발언을 듣고 무례하다면서 한 소리들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자기 때문에 죽어나간 세력과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군다나 감히 첩현관 앞에서 버일러의 처형에 대해 논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흰눈썹의 요청에 대한 첩현관의 답변도 의외였죠.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한들 직결 처형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굉장히 균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압카의 명이 떨어지면 대대적인 숙청을 하더라도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시라무렌은 불과 얼마 전까지 충심과 공적을 인정받는 명예로운 버일러였죠. 흰눈썹이 감히 주제넘게 처형해라 말라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첩현관의 반박을 들은 흰눈썹은 깨갱하면서 물러나죠. 그때 내시들이 전령 하나를 구해옵니다. 첩현관이 군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구해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어디서 구해왔나 봤더니 무팽의 거처에서 빌려왔다고 합니다. 무팽의 거처라면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빌려온 건지 놀라운데요. 개인적으로 내시들은 길을 여는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압카의 즉위식 때도 길을 열어서 모실 거라고 하기도 했었죠. 여튼 첩현관은 전령을 통해서 군사와 통신을 하기 시작하고 둘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먼저 첩현관은 군사가 왜 반역죄를 조사받는 시라무렌을 흰산으로 보낸 것인지 의도를 의심하죠. 이력에 배객이 있었다는 정황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시라무렌이 황수의 힘까지 쓰도록 묵인한 이유를 캐묻습니다. 조직 위계상 첩현관보다 군사가 높긴 하니까 존댓말을 해주는데 이건 뭐 사실상 취조하는 거죠. 군사는 허를 찔린 듯이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독주와 얘기하겠다라고 말을 아낍니다. 만약 상대가 구망이었다면 첩현관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홍위위들은 군사와 첩현관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시라무렌과 일영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대기합니다. 일영은 홍위 놈들이 바로 근처까지 와놓고도 꼼짝도 안 하는 걸 보면서 열받아 합니다. 군사가 보낸 놈들이니까 이놈들도 시라무렌과 이미 내통했을 것이고 애초에 자기를 잡으러 왔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시라무렌을 잡으려니까 망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홍위위들은 어쩔 수 없이 황수의 힘을 끊고 일영을 도와서 시라무렌을 추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체 애들이 뭘 보고 놀란 건가 싶었습니다. 혹시 압카가 포터를 타고 등장한 건가? 아니면 두눈박이 산군이 갑자기 등장한 건가? 뭔가 했는데 당장 군사와 첩현관에게 전령을 연결하라고 다급하게 요청하죠. 곧 첩현관과 군사도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군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도 놀랍습니다. 첩현관은 급히 천리안을 써서 현장을 살펴보는데요. 아마 이 장면에서는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심정으로 다들 엄청나게 몰입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이들이 화들짝 놀란 이유는 일영의 얼굴에서 배객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팽이 숨겨줬던 배객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간차를 두고 드러나버린 거죠. 배객을 발견한 첩현관은 주저하지 않고 일영을 직결 처형하라 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홍위위들은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첩현관은 조금 전만 해도 직결 처형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일영의 배객은 발견하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직결 처형을 때려버렸습니다. 압카가 즉위를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일영의 배객이 얼마나 중대한 반역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첩현관이 어명으로 지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여튼 일영은 순식간에 직결 처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는 대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측이 불가능하죠. 현 상황에서 일영은 시라무렌과 홍위병으로 구성된 병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흰산이 허락해서 흰산으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시라무렌과 홍위위는 아무런 영향 없이 어디든 따라갈 수가 있죠. 게다가 시라무렌이 황수의 힘을 속도 상승에 쓴다면 일영을 따라잡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일영은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다는 거죠. 일영은 흰산의 힘을 받아서 다 때려잡던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산군으로 추정되는 괴력 수인이 일영의 도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싸움에 끼기에는 클래스가 넘사로 차이날 것 같습니다. 괴력 수인이 홍위이들이면 몰라도 시라무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흰눈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터졌죠. 일영의 몸에 아린의 혼을 담아서 부활시키려고 한 건데 일영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던 꾀병을 부리던 뭔가 액션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미 한쪽 발도 절고 있어서 이동도 불편한 데다가 지금 세계관의 괴물들이 어명을 받고 일영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튼 다음 화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또 한 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번 화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로 이번 화의 긴박한 연출에 대한 감탄, 만신 이상규라는 찬양이 댓글창을 도배했죠. 그만큼 인상적이었고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는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쌓여왔던 스토리 줄기들이 한 곳에 모여들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웹툰이라는 포맷의 장점을 작가님이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에 여러 칸이 나눠져 있는 만화책과 스크롤당 한 장면밖에 못 보는 웹툰은 연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웹툰은 만화책에 비해 같은 컷수라도 진도가 느리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한 장면 한 장면이 집중되기 때문에 더욱 영화적인 연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회차도 웹툰의 장점을 잘 살려서 마치 영화의 긴박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장점이 언젠가는 단점으로 느껴지시는 날도 있을 겁니다. 작가님께서 방대한 세계관과 인물을 디테일하게 연출하고 싶은 마음과 진도를 빨리 빼주기를 원하는 독자들의 마음이 부딪히는 지점은 계속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런 때가 종종 찾아오더라도 이번 화 같은 클라이막스를 위한 스토리 쌓기라고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만화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스토리와 세계관이 온전하게 완성이 돼서 호랑이 형님이 여러 세대를 초월한 명작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호랭박사 영상이라도 보시면서 여유롭게 만화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